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수원회생법원 회생위원 출신 안양법무사 홍종기입니다. 최근에 충격적인 뉴스를 봤습니다. 바로 사무장이 개인회생 사건 수임 후 먹튀라는 제목으로 5월 13일에 MBC에서 보도된 뉴스입니다. 내용 간략히 정리해보면 법무사 사무소 사무장이 수십 건의 개인회생 사건을 직접 상담하고 수임까지 받아 잠적한 사건입니다. 피해자는 수임료를 400만 원 주고 맡겼는데 다른 피해자들도 수십 명에 달하고 그 피해 금액은 총 5천만 원 이상 되었고 그 수임료를 가지고 잠적했다는 안타까운 사건입니다. 법무사님, 저도 봤는데요. 그래서 저번 영상에서 개인회생 상담도 직접 하신다고 말씀하셨군요. 맞습니다. 물론 위 뉴스는 극단적인 사건이지만 앞으로도 다분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. 빚으로 고생하다가 도저히 버틸 상황이 되지 않아 개인회생을 결심하고 신중하게 수임한 곳에서 위 뉴스 같은 먹튀가 발생한다고 생각하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.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회생을 어디서 수임해야 하는지, 어떤 사무소를 선택해야 불의의 사고를 피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. 먼저 지난 영상에서도 강조한 것처럼 누가 상담하느냐입니다. 물론 위 먹튀 사건은 극단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사무장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해서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. 물론 상담부터 사건 진행까지 잘 해주는 것도 많습니다. 다만 저는 항상 변호사 혹은 법무사와 직접 상담하기를 권합니다. 그렇게 하려면 상담을 할 때 법무사나 변호사님 맞습니까? 하고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.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.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가게 되면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처방을 받습니다. 즉 전문의를 말하는데 개인회생도 마찬가지입니다. 개인회생도 법원에서 처리하는 사건이므로 전문가인 변호사와 법무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고 의뢰하는 걸 추천드립니다. 실력을 떠나서 그렇게 해야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채무자도 마음이 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다음으로 개인회생을 어느 정도 전문적으로 하는 곳인지 꼭 보셔야 합니다. 예를 들면 병원도 내과, 안과 등 분야가 세분되어 있습니다. 법원도 마찬가지로 형사, 민사 등 분야가 나누어져 있듯이 회생이나 파산도 이를 전문으로 하는 곳인지 회생 사건 진행 경험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. 아무래도 법무사님은 개인회생위원 출신이라 걱정 안 해도 되겠죠? 그렇습니다. 또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. 바로 월 변제금입니다. 어떻게 보면 개인회생이 필요한 분들에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. 월 변제금은 일정하게 정해진 금액이 있지만 채무자의 재산, 소득, 생계비 등을 구체적으로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진행하는 곳마다 변제율과 탕감률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. 일례로 작년 11월에 상담했던 분 중에 이땡땡님은 기존 개인회생을 진행한 사무소에서 월 변제금을 너무 높게 받아 저희 쪽으로 재차 상담을 오셨던 분이 있습니다. 어딘지 밝히진 않겠습니다만 딱 봐도 터무니없는 월 변제금으로 채무자가 감당 못할 수준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진행하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? 기존 개인회생 사건은 철회하고 저희 쪽으로 상담 후 재신청해서 본인이 납득할 수 있는 금액으로 올 2월에 개시결정을 받아 월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있습니다. 경험이 부족한 곳이라면 이 사례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이곳저곳 알아보다가 드디어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이러면 수임료도 배로 들어 여러모로 고생하게 됩니다. 법무사님, 저희는 최초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최소한으로 월 변제금을 계산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. 맞습니다. 항상 최소한으로 월 변제금이 나오도록 계산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므로 선택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. 물론 법원의 판단 또는 본인 재산이나 계좌에서 소명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다면 월 변제금은 올라갈 수밖에 없으므로 이 부분은 꼭 참고하셔야 합니다. 마지막으로 수임료가 너무 싼 곳은 피하길 권합니다. 이유는 간단합니다. 수임료는 사건을 수임하는 변호사나 법무사의 실력에 비례한다고 생각합니다. 타 사무소와 비교해서 터무니없이 싼 수임료는 실력이나 경험을 의심해봐야 하는데
개인회생은 신청부터 보정까지 자료 정리나 전산 처리 등 손이 굉장히 많이 갑니다. 그렇다고 바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3년 동안 진행되는 사건이므로 수임료가 쌀 수가 없습니다. 수임료가 싸다면 먼저 의심해 볼 부분은 개인회생 사건을 처음 맡게 되어 시험 삼아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위의 일례로 말씀드렸던 감당 불가능한 월 변제금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한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. 또 채무가 많고 부동산이나 계좌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어려운 사건들도 많습니다. 어려운 개인회생 사건의 경우 일반 사건보다 시간이 배로 드므로 너무 싸게 수임료가 나왔다면 충분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그 외에도 수임 이후에 연락을 받지 않거나 방문할 때마다 일정 금액을 추가로 요구하는 등 경험자들에게 들은 얘기가 많으므로 조심하셔야 합니다. 오늘은 개인회생 진행 시 어떤 사무소를 피해야 하는지 알려드렸습니다. 궁금하신 사항은 위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댓글 부탁드립니다. 안양법무사 홍종기가 여러분의 새로운 출발을 도와드리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도움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